내가 만약에 어떤 역사의 현장에 다시 가볼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이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매우 결정적인 국면으로 기록될걸요? 그러네요. 진짜 판문점 되게... 도보다리 그 새소리만 30분 동안 들리는 ASMR 같은 그런 장면. 기자들이 막 그 입모양 분석하더라고요. 무슨 단어가 나왔을 그리고 뭐 새 전문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뭐라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랑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서구의 몰락에 대해서 이렇게 야멸찬 평가를 내린 글을 본 적이 없는데요. 어마어마한 독서 이력을 가진 천재만이 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횡설수설. 정식 출판한 책이 아니라 쓰다만 초고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서구가 몰락한다는데 뭐가 몰락하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몰락한대요. 굉장히 주장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가 유럽 서구 문명의 위력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그렇죠.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근데 서구 문명의 몰락이 임박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냥 서구는 세계 일부일 뿐이라고 그 주장을 했어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사실은 슈펜글러가 아니라 토인비죠. 그러니까 역사의 연구는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이 나오자마자 감명을 받았대요. 그 전까지는 전부 일국 단위로 민족 단위로 이렇게 썼는데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 전 세계의 역사를 문명 단위로 분할해서 문명 단위로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한 거죠. 대단한 거고요. 사실 간단한데 어떤 문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자연 환경의 변화이기도 하고 이웃에 있는 어떤 다른 공동체의 공격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또는 사회 내부 변화라든가 이런 도전에 직면해서 변화를 꾀하는 데서 문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창조적 소수자. 네. 어느 인간 집단이든 이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을 대중들이 따르게 하면 성공적인 응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실패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그 사람을 모방하고 따르는 거를 미메시스, 모방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믿고 따르다가 에이 싫어라고 등 돌리게 되는 걸 네메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명은 이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성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해서 대중의 비창조적 다수자에게 네메시스를 당하게 되면 그러면 문명 전체가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중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적 프롤레타리아트, 하나는 외적 프롤레타리아트인데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야만이에요. 밖에서 들어와서 이 문명을 공격해서 몰락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내적 프롤레타리아는 내 문명의 구성원인데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예로 딱 든 게 미국을 예를 들었어요.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찍었던 트럼프를 러스벨트의 백인 노동자들. 이걸 보면 약간 예언서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게 이 문명들이 동시대에 존재하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뮤엘 헌팅턴이라는 국제정치학자가 냉전 해체 이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딱 냈죠. 헌팅턴의 책은 되게 재밌어요. 동시대 문명들이 접촉하는 공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때로 폭력을 동반한 충돌로 번지고 대규모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문명의 단청선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폭력을 동반한 전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이한 문명들이 서로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대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총균세는 이분할둔할 때 미래의 손자로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언급을 하셨고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분할둔이 자연 환경이 문명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를 논증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토인비도 그 문제를 탐구했는데 인종설과 환경설 둘 다를 배척했어요. 근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환경론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니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거기에 농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거야. 그 작물로 만들 수 있는 야생식물 그리고 가축으로 만들 수 있는 야생동물이 있는 지역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이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인구가 증가하면 발명가의 숫자도 많아지고 시장도 커지고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니네가 앞서게 된 거야. 우리가 보통 사회제도의 차이나 지적인 능력의 차이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내려가면 우연히 주어진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게 다이아몬드 내린 결론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쓰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토대로 그 결론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역사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혔으면 그 사실들을 받아들여서 역사서술이나 역사연구에 반영해야 돼요. 근데 여기 역사학은 문학, 철학, 역사학 이래가지고 뭐 문사철 이렇게 해서 아주 고매한 어떤 걸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도외시했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과학자잖아요. 참다 못한 과학자가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역사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대박이 났어.
역사학자들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비난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 무렵 이 중세사 유럽 전쟁사를 전공했던 네. 이 유발 하라리라는 천재가 역사가 다 죽지는 않았어 이러면서 내놓은 게 역사학자 쪽에서 나온 응답이라고 봐요. 사피엔스 서문인가에도 총균세의 감동을 그럼요. 받아가지고 예, 쓰기 시작했다고. 이 사피엔스에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나온 건 없어요. 아니 하라리가 과학자가 아닌데 뭘 새로운 걸 내겠어요. 인간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롭게 나온 과학적 사실들을 다 찾아들인 거예요. 머리 네. 좋은 사람이야. 역사학 시각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역사의 시작을 7만 년 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인지혁명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이 명제가 기존의 그릇된 편견과 통념을 무너뜨리는 이런 거였고요. 역사의 어떤 길이도 넓이도 확 넓힌. 예.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서구 중심주의만 벗어난 게 아니고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났어요. 두 번째는 산업혁명기에 시작된 이 과학혁명이 인류의 개개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건 역시도 농업혁명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보증은 없다. 이제 이런 시각이 서구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기술 예찬론 이걸로 점철되어 있던 역사학에 일대 충격을 주는 거죠. 이런 게. 하라리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인류를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놓고 역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과거에 뭐 왕조 중심의 역사학, 서구 중심주의, 민족주의, 뭐 마르 계급주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앞에 오면 그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라리는 자연 선택의 역사가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종말을 고하고 그다음에 지적 설계의 역사, 생물학의 법칙을 벗어난 그런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더 높다. 제가요 예전에 네. 어느 과학책에서 그걸 읽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없어진대잖아요. 네. 왠지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저는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나는 알지도 못해 지구가 없어져도. 근데 태양이 없어질 거라는 건 이미 알아버렸잖아. 괜히 알았어. 그러니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Now, right here. 예?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내한테 진짜 소중한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의 행복, 네.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지금 이 순간의 다정함 이런 것이 진짜 귀중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구나.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